네. 안녕하세요. 레드플러스입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림청 해외자원 담당관실 유상하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자원 담당관실 레드플러스 전문가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레드플러스에 대해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영상 이후에 두 번째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등 산림 관련 굵직한 행사도 있었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그간 레드플러스 관련해서 어떤 국제적인 동향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이제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고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추어서 온실가스를 같이 감축하자라고 한 약속입니다. 말씀 주셨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 같은 경우는 매해 개최가 되고 이 자리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해서 논의도 하고 깊이 있는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회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당사국 총회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레드플러스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나요?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파리 협정 룰북, 그러니까 세부 이행 규칙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레드플러스로 인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우리나라 NDC 달성에 활용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결과물, 영어로 하면 ITMO, ITMO라고 하는데 요거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그 룰북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레드플러스로 인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NDC 달성에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ITM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트모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감축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산림청이 A라는 국가의 레드플러스를 이행을 해서 이제 득한 탄소 배출권, 이산화탄소표는 이제 각국이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라는 국가는 이제 허가된 감축물을 이전을 하고 이제 한국은 그 이제 이전된 감축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림청에서 진행 중인 3개의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당장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은 2021년 이전에 한 사업의 성과로 인정받아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인데 파리협정 세부 이행 규칙에 따르면 2021년 이후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탄소 배출권만 NDC에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탄소 배출권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좀 아쉽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업을 통해 앞으로 확보할 탄소 배출권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레드플러스를 이행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플러스 사업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3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국가의 산림 전체 면적에서 이행을 하게 되는 국가 수준의 레드플러스, 내셔널 레드플러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 있지만 행정구역, 도나시 이렇게 이 대상에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중국가 수준의 레드플러스, 서브내셔널 레드플러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방금 말씀드렸던 산림청의 케이스로 파일럿 프로젝트가 해당이 됩니다. 레드플러스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게 바르샤바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국가 수준의 레드플러스만 인정을 해주고 중간 단위에서 한 중국가 수준의 레드플러스까지도 인정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로 하는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NDC로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레드플러스 사업은 적어도 중국가 이상의 사업을 추진해야겠군요. 그렇다면 왜 시범 사업이 아닌 좀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이제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누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성과가 누출된다는 얘기는 사업지 내에서 산림 훼손이 줄었지만 그 인근으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서 산림 훼손을 지속하는 경우 이제 그거 성과가 누출된다고 말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런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리티 측면에서 규모가 큰 사업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지역 주민이 인근 지역으로 가가지고 산림 훼손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외교부에서 이제 양자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베트남이랑 양자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는 베트남이랑 신규 협력 체계도 마련하고 이제 좀 단위가 큰 이제 중국가 수준의 레드 플러스를 이행을 하고자 이제 타당성 조사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외에도 이제 페루와 같이 중남미 지역 혹은 이제 콩고 분지와 같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파트너십을 좀 더 구축을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사업을 규모화시킬 수 있을지를 이제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정세가 조금 불안정해서 전국이 안정화되면 그때 논의를 조금 더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 국가가 직접 하는 레드 플러스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최근 레드 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의 레드 플러스 참여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동향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문도 이제 레드 플러스 사업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 ESG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발표하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레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리프 연합이라는 게 발족을 했는데 리프는 Lowering Emissions from Accelerating Forest Finance의 약자입니다. 리프 연합은 기업들이 레드 플러스로 인한 결과 보상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메커니즘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레드로 인해서 또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을 선진국 아니면 이제 국제 기구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리프 연합을 통해서 기업들도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은 리프 연합에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돈은 레드 플러스를 통해 확보한 탄소 1톤당 10불로 개도국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리프 연합을 통해 결과 기반 보상에 활용한 재원이 모이는 것이고 개도국의 레드 플러스를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국제 흐름이군요. 그럼 현재 리프 연합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리프 연합에 참여를 해서 산림 재원을 같이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딱 확실하게 표명을 한 국가는 영국, 미국, 그리고 노르웨이 3개의 국가입니다. 한국 역시 기여를 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존, 에어비앤비, 델타항공, 버버리 등과 같이 좀 굵직굵직한 다국적 기업들이 의사를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리프 연합의 목표가 이제 산림 재원을 정부랑 민간이 함께 조성을 하자 해서 그 조성하고자 하는 재원의 규모가 10억 불이고 이제 한국 돈으로는 이제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4월에 기후정상회의에서 리프 연합이 발족이 되었고 그리고 한 6-7개월 후에 11월에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 목표로 한 산림 재원 조성이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인즉슨 많은 민간 기업들이 레드 플러스에 관심을 그만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정말 민간 기업이 레드 플러스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레드 플러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혹시 지원하고 있는 민간 분야 레드 플러스 정책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민간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레드플러스를 수행하려면 이 대상지에 레드플러스를 해도 되는지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 민간 기업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는 엄청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역량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기후변화 동향 행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레드플러스를 지원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